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통영에 살고 있는 66세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누구나 그렇듯 자신만의 인생 드라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 또한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서 그동안 소가리만 해오다가 최근에 법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이제야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정도로 속이 후련해진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믿을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 이제서야 여러분들께 털어놓을 수가 있게 되었네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제 딸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데려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결혼 얘기가 나오겠다 싶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딸은 나이 때문인지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32살이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저희 집에 찾아와 남편과 함께 인사 온 남자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첫인상과 성격은 무난할 정도로 저와 남편에게 괜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일정을 잡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된 장소에 둘러앉아 간단한 인사와 함께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 아들이 여자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렇게 참하고 성격 좋은 며느리감을 데려올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글쎄 저번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애를 가질 수 있을 만큼 가지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음만이라도 얼마나 고맙던지 그때부터 그냥 딸 삼기로 했어요. 요즘 여자들은 결혼해도 아이를 가지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라서 못해도 2명만 낳아달라고 말하려는 순간 힘 닿는 데까지 낳겠다니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어쩜 딸을 이렇게 잘 키우셨는지 대단하시네요. 최근 들어 저희 가족에게 웃음꽃만 피운다니까요. 좋게 생각해 주시니 저야 감사하죠. 부족한 점도 많을 텐데 앞으로 저희 딸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입니다. 민정이가 원래 아이를 워낙 좋아하는 성격이라 아이에 대한 애착이 좀 심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아프지 않고 몸만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김서방도 저희 가족에게 어찌나 잘하던지 부침성도 좋고 밝은 성격 때문에 요즘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둘이 행복한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상견례 자리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결혼식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제 딸은 또 다른 인생길을 개척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의 의견 조율과 예민해지는 기간이라 다툰 적도 있었지만 김서방이 최대한 제 딸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지혜롭게 하나하나 처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 넓은 마음에 김서방에 대한 호감도는 점점 더 상승하면서 좋은 이미지로 자리를 잡아갔어요. 결혼 전이긴 했지만 주말만 되면 저희 집에 찾아와 인사를 드렸고 좋은 곳으로 외식을 하는 등 이미 한 가족이 된 것 마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런 김서방의 성격이 남편과 저에게는 상당히 좋게 다가온 것 같았어요. 사소한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신경 쓰는 모습을 보니 제 딸을 믿고 맡겨도 될 정도로 신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며칠 남겨두고 생각지도 못한 의견 충돌에 처음으로 제 딸은 김서방과 언성을 높이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갑작스러운 파혼 얘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개라 당황했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파혼하겠다는 게 말이 돼? 신혼여행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이유가 파혼만 있는 거야? 정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 신혼여행은 어느 정도 조율할 수도 있는 거잖아. 좀 더 신중히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민정이 너는 어디 쪽으로 가고 싶은 건데? 김서방이 웬만해서 화를 내지 않는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니고? 아니, 신혼여행이 꼭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나는 돈을 좀 아끼고 싶어서 제주도로 가고 싶은데 그이는 대만으로 굳이 가고 싶어 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대만이 별로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의견 조율이 전혀 되지 않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유럽 여행도 아니고 대만 여행이면 어차피 그냥 제주도 가는 거랑 별로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돈 쓰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지금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 상태야.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왜 대만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처럼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도 처음인 것 같아.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도 되지만 그래도 신혼여행만큼은 내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이게 화낼 일이냐고. 일단 너희들이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번 주말에 김서방 좀 우리 집으로 오라고 얘기 좀 해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좋잖아. 이런 일 가지고 파혼한다는 게 웃기지 않니? 차라리 이럴 거면 신혼여행 안 가는 게 낫지. 저로서는 둘 다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웬만해서는 김서방이 신부를 위해 한 발 물러날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해외여행으로 결정을 해야만 하는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제 딸도 어차피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제주도보단 그래도 해외여행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문제거리를 삼는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고 연락하지 않겠다는 딸내미 겨우 설득시켜서 김서방을 저희 집에 불렀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힘들었지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방, 자네도 민정이한테 서운한 감정이 분명히 있으니까 의견 충돌이 생긴 것 같은데 문제점들이 좁혀지지 않을 정도로 해외여행을 고집하는 이유가 혹시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가? 정확하게 민정이의 의견을 왜 반대하는 건지 알고 싶네. 어머님, 제가 왜 이렇게까지 대만 쪽으로 신혼여행을 잡겠다는 거에 고집을 부리겠어요. 눈치가 없어도 민정이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면 다른 여자들은 보통 뭔가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주도나 대만이나 금액 차이도 별로 안 나고 민정이 의견 따라도 돼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시간을 들여 준비한 게 있으니까 신혼여행만큼은 그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한 건데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앞뒤 다 잘라버리면 더 이상 무슨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결국 모든 걸 털어놓게 된 김서방의 말은 오해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한마디가 되었고 뒤늦게 알게 된 저희 딸은 그제서야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신혼여행에서 제 딸을 위해 이벤트를 몰래 준비해 놓았던 거였고 해외여행이니 모든 일이 단순하게 흘러갈 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민정이가 국내 여행을 추천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알게 돼서 김서방의 기분이 축 처져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자기를 위해 몰래 준비했다는 거에 미안했는지 그제서야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었네요. 그렇게 김서방이 준비한 해외여행을 끝으로 모든 결혼식 준비가 마무리되었고 잠시나마 위태로웠지만
다행히도 둘이 원하는 결혼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긴장감 속에 식이 마무리가 되고 김서방과 제 딸은 앞으로 잘 살겠다는 말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정신없을 텐데도 중간중간 연락을 주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무사히 돌아오기만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신혼여행 도중 터지게 되면서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한국으로 들어오기 하루 전 김서방의 전화 한 통으로 제 삶의 모든 게 바뀌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에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큰일 났어요. 어제 저녁에 민정이가 잠시 바람 좀 쐬겠다며 호텔 밖을 혼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닿지 않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현지 경찰에게 신고했지만 지금까지 민정이의 행방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갑자기 민정이가 사라졌다고? 잠시 어디 갔다 오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바람 쐬겠다며 나갔어? 너희 신혼여행 도중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내 딸이 행방불명될 이유가 없잖아. 핸드폰은 가지고 나갔어? 당연히 가지고 나가는 거 확인했죠. 그냥 호텔 주위 한 바퀴만 돌고 들어온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라 저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장모님한테 전화가 갈지도 몰라서 일단 모르는 전화라도 걸려오면 받으시라고 미리 연락드린 거예요. 그러니 장모님도 침착하게 기다려주세요. 아직 모든 게 확실시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네, 우리 딸 무조건 책임지고 데려오도록 하게. 대만으로 해외여행 계획을 잡은 것도 전부 자네지 않나. 우리 민정이랑 함께 오지 않는다면 한국 땅 밟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게나. 식장을 떠날 때까지도 내가 그렇게 잘 부탁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이게 뭔가? 제 딸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김서방도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이라는 말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기만 했고 결국 실신까지 하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현실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달리 대만은 수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민정이의 흔적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달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고 현지 경찰들은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며 반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김서방만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모든 수사를 종료하는 듯 보였습니다. 김서방, 지금 거기 있는 거 다 알고 찾아왔네. 당장 문 열지 못해? 어떻게 우리 딸을 해외에 놔두고 올 수 있는 겐가? 당장 문 열라고! 이봐요 사돈, 침묵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들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않을 거라고. 이봐요 사돈, 지금 너무 하신 거 알고 계시죠? 내 아들이 신혼여행 끝나자마자 바로 귀국했어요? 아니잖아요. 내 아들도 그때의 기억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두려웠는지 지금까지도 몸에 경련을 일으킨다고요. 매일 밤마다 안 좋은 꿈만 꾸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한 달간 내 아들의 고통은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많이 당황스럽지만 어쩌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단 경찰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제 아들도 지금 많이 지친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쉬고 계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셔서 난리치시면 저희도 더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네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사돈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 천천히 기다려보세요. 언젠가 돌아오겠죠. 제 아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결혼식 올리자마자 혼인신고도 못하고 자기 배우자를 잃게 됐잖아요. 손해는 사돈댁만 본 게 아니라고요. 정작 현장에 있었던 본인은 나오지 않고 사부인이 왜 대변하는지 모르겠네요. 김서방, 당장 내 앞으로 나오지 못해?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더 의심스럽다고. 지금 당장 내 앞으로 나와서 얼굴을 보이도록 하게. 하지만 김서방은 끝내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결국 한바탕 난리를 쳤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린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도 결국 힘들게 찾아왔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대만으로 직접 찾아가 민정이를 찾아보겠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는 한국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에 결국 남편은 민정이를 찾기 위해 대만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틈틈이 남편의 연락을 받으며 마냥 기다렸지만 경찰도 두 손 두 발 들은 상태라 남편이 대만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았어요.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켜 찾아도 봤지만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나버린 민정이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고통으로 다가왔네요. 거기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딸을 찾으러 떠난 남편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잠도 줄여가며 딸의 행방을 찾으려 했다가 되려 더 큰 일을 당하게 되었으니 저 또한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귀국한 김서방은 어떠한 움직임조차 보여주지 않아 결국 제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말았어요. 당장 문 안 열어? 너희들이 사람이야? 김서방, 당장 안 나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야? 내 딸은 자네를 믿고 떠난 신혼여행인데 혼자서 한국을 왔으면 여기에서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나 몰라라 집에서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장모 입장에서 속이 안 터지겠나? 민정이 떠나겠다고 찾아 나선 자네 장인이 세상을 떠난 상태로 한국에 돌아왔네. 그럼 장래에 얼굴 한 번은 내밀어 줄 수 있는 건데 자네는 장인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얼굴 한 번 안 비치고 집에 처박혀 있어? 김서방, 자네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바른 대로 대답하게. 나는 이제 잃을 것도 없다고. 내 아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컸으면 사돈어른 장례식장에도 찾아가지 않겠어요. 세상과 단절한 상태로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내 아들 또한 괴로워하고 있다고요. 벌써 몇 달이나 지나버렸는데 연락 한 통 없는 거 보면 민정이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제 그만 포기하시고 사돈 혼자라도
새삼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 아들도 새 인생 살아야 하니까 2번 다시 저희 집에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뭐 하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끝내 내 앞에 김서방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덧 5년이라는 인생을 행복조차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중간중간 저 혼자 말도 안 통하는 대만에 찾아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찾아보려 했지만 너무 무모한 행동이었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네요. 결국 저에게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삶의 의욕을 전부 잃어버린 상태로 하루하루 버텨오며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그동안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던 대학교 동창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며 똑같이 아파해 주었고 오래간만에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조금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기분 전환도 할 겸 동창 모임에 한번 나가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왔어요. 그럴 기분이 아니라는 걸 내비쳤지만 홀로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친구들 얼굴이라도 잠깐 보면 그래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도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 동창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 줄 알았던 동창들의 얼굴을 보니 학창 시절 때 좋았던 날들이 떠오르며 아주 잠깐이지만 그래도 아팠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었네요. 어느 정도 모임이 마무리가 되어갈 시점에 저와는 전혀 친분이 없는 동창이 자기 아들 결혼한다며 곧 있을 결혼식장의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청첩장은 딱 맞게 주문한 터라 저희에게 돌아오는 건 없다며 미안해하면서 급하게 만든 저희 동창 톡방에 시간과 주소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제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결혼식에 가서 누굴 축하해 주는 건 어려워 나중에 축의금만 따로 입금해 주려 했는데 저와 친한 동창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며 결혼식 당일 바람이나 쐬자고 보채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럴 기분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한도 끝도 없이 우울해져봤자 좋아질 거 없다면서 무조건 그냥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친구와의 관계 또한 깨고 싶지 않아 일면식도 없는 동창의 결혼식장을 찾아가게 되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축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과거의 제 딸의 결혼식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친구와 저는 자리에 앉아 결혼식이 진행되는 걸 보고 있는데 신랑 신부가 동시에 입장을 하면서 많은 축복의 박수 소리와 함께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길래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도중 점점 가까워오는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제 심장은 순간 빠르게 요동쳤고 제 앞까지 오게 된 얼굴을 본 순간 딸의 이름을 부르며 저도 모르게 신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인해 식장 전체는 수군거렸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건 확실히 민정이었고 제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딸의 얼굴을 본 순간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제 딸이 무슨 일을 겪게 된 건지 앞을 볼 수 없었고 엄마의 목소리조차 잊어버린 건지 누구냐며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으로 인해 어수선해진 분위기 속에 관계자분들이 저를 제지하려 하는데 제 딸과 결혼하려고 옆에 서 있던 처음 보는 사람이 굳은 얼굴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제 양손을 잡곤 숨이 차오른 저를 진정시키며
결혼식이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며 비틀거리는 저를 부축해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딸의 결혼식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만 했고, 왜 제 딸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가지게 된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엄마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걸로 봐선 머리까지 다친 듯 보였고,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결혼식이 끝나고 제 딸은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래서 딸의 얼굴을 보기 위해 급하게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려던 순간 제 앞을 가로막은 처음 본 신랑은 저와 단둘이 대화하길 원했고, 그렇게 자리를 옮겨 조용한 곳에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에게 한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네요. 지금 제 아내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시는 것 보면 거짓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텐데 이제 와서 엄마라며 저희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돈이라도 뜯어가려는 생각인 건가요? 뭔가 상당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얼마 전까지 제 딸을 찾기 위해 뛰어다녔고 하루하루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자식을 잃은 부모가 두 발 뻗고 찰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민정이는 과거에 결혼을 한 번 했었어요. 대만에서 신혼여행 중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고 경찰들을 동원해 봤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 저희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 좋은 일도 있었네요. 저는 오히려 그쪽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 기억까지 잃어버린 모습을 알면서 결혼식까지 올리는지 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제 딸과 연락이 끊긴 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저도 지금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는데요. 저희는 지한 씨로 그동안 부르고 있었는데 원래 이름이 민정 씨였나 보네요. 제가 처음 발견했을 당시 해안가에 쓰러져 있었고 상태가 심각해 보여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려 했어요. 그런데 병원만큼은 갈 수 없다며 저를 말리더니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지만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 지한 씨가 발견된 근처에 있는 병원이 아닌 최대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한 씨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병원에서 치료 도중 깨어났을 때 이미 몸에 문제가 많이 생긴 상태였어요. 의료시설이 좋지 않은 대만에서 그녀를 치료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언가 안 좋은 기억 때문인지 입을 굳게 닫고 있는 상태라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사관에 찾아가려 했지만 되돌아가면 또다시 위험에 처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제 옆에서 계속 보살펴주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면서 기억력도 전부 상실이 된 상태였고 시력도 아예 잃어버려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 사이 저도 개인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정신이 없었고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된 어머니가 대만으로 내려와 주셔서 최근까지 보살펴주고 계셨네요. 저희 가족 또한 어느 정도 지한 씨가 기억이 돌아와야 왜 그렇게 된 건지 물어볼 텐데 전혀 기억을 하려 하지 않아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곁을 지켜주며 함께 지내다 보니 어느새 동정이 아닌 사랑을 하게 되었고 지한 씨의 아픔을 제가 대신 보듬어주고 싶어
결혼을 하려고 결정하게 되었네요. 비록 앞을 볼 수 없고 기억이 전혀 없지만 저는 겉의 모습이 아닌 그녀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에도 결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어머니라며 제 앞에 나타나니 제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어찌됐든 지금 어머님을 만나게 된 건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지한 씨가, 아니 민정 씨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먼저 예전에 결혼을 했다던 그 남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뒷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침착하게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살아 돌아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옆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남자가 저와 같은 동창의 아들이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게 대화가 어느 정도 끝이 나고 조심스럽게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는데 눈에 초점이 없는 제 딸의 모습을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결국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있던 동창들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모두들 놀라워했지만 민정이는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딸과 결혼을 한 남자는 그때 당시에 충격적인 사고를 겪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민정이의 머리에 상처를 보여주었어요. 남자는 자기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니 김서방의 행동에 대해 면밀히 관찰한 이후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설명한 뒤 급하게 결혼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하루빨리 모든 게 바로 잡히길 바랬어요.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민정이와 결혼한 남자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몇 번이나 마련해 주면서 기억을 되돌릴 수 있게 노력해 보려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나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게 되었는지 경찰서로 와달라는 말에 급하게 출발을 했고 도착한 순간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서방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본 김서방의 모습은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그동안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얼굴에 기름기가 흐를 정도로 살도 많이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형사분께서 저에게 그때의 사건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보여주었네요. 제 옆을 지켜주던 남자는 절대 쓰러지지 말라며 진술한 내용을 읽기 전부터 미리 언지를 주었고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순간 더 이상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김서방의 얼굴에 손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민정이는 호텔 밖에서 혼자 돌아다녔던 게 아닌 김서방과 같이 있었고 서로 의견 충돌로 인해 몸싸움이 벌어진 거였어요. 김서방은 자기 부모님을 모시길 원하고 있었지만 결혼 전에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꺼낸 적이 없어서 당황했는지 민정이가 싫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동안 잘했다고 생각하며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의견 조율이 되지 않자 서로 언성을 높이며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이니 김서방 부모님을 안 모실 생각이면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자 민정이가 알겠다고 얘기한 순간 어두운 해변가에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럴 수가 있나? 무조건 자네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게 맞는 거야? 그렇다고 내 딸에게 그런 몹쓸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냥 갈라서면 될 것을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었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알아?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말을 따랐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내가 알아서 다 계획한 대만 여행을 자기는 제주도로 가겠다며
멋대로 행동하더니만 신혼여행 가서까지 내 말을 안 들으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혼날 짓을 했으니 당연한 결과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쩌게요? 저는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네요. 너는 평생을 구치소에서 썩어도 시원찮을 놈이야. 그거 알아? 내 딸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 자네 때문에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입은 상태로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오고 있었어. 그리고 이분이 내 딸을 구해줬고 나는 자네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네. 그리고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온 제 딸을 보자 김서방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말도 안 된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서방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갑자기 제 딸이 머리를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지 경찰서에 잠시도 있으려 하지 않아 급하게 제가 민정이를 안아주었네요. 모든 범행을 밝혀준 남자에게 너무나 고마웠고 결정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놈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사부인과 김서방이 나눈 대화 내용 속에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대화를 주고받다가 제 딸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의 상황들을 전부 녹음할 수 있었네요. 남자는 김서방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심어 놓은 상태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며 증거를 잡기 위해 그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주면서 5년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의 범행을 알면서 끝까지 숨기려 했던 사돈댁 역시 징역을 면하지 못했고 진범인 그놈도 13년의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딸의 생사도 위험했지만 그놈의 잘못된 행동으로 저희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처벌이 더 얹어졌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더 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게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민정이 곁을 지켜준 남자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겠죠. 상황이 어찌 되었든 모든 게 해결되었으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지금 제 딸의 기억은 어느 정도 돌아와서 저를 알아볼 수 있지만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보니 징역을 살고 있는 그놈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신과 치료도 받던 상태에서 약을 먹지 않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일이 터진 거였네요. 왜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자기 부모님을 아내가 모셔주길 원하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면 효도하려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게 더 집안의 균열을 깨부수는 일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제 딸 민정이와 그 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지켜주고 있는 박서방에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 민정이가 저를 볼 수 있는 날이 기적처럼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